17년 전 1998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많이 하셔서 우리 신 박사님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스리랑카 남성한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는데, 일단 팀장님 무슨 사건이죠? 이 사건 개요 잠깐만. 98년 10월 17일 날 대구 예. 구마 고속도로 새벽 5시 10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다. 그래서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세 된 나중에 알려진 그 대구 계명대 1학년 18세 된 정 모양인데, 이게 검시를 해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23톤 트럭에 치였다 그러는데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족에게 연락을 했는데 결국 유족이 이 다음 날 속옷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어떤 범행에 의한 교통사고로 연결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됐는데, 결론은 교통사고로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해서 계속해서 진정, 민원, 탄원 내서 결국은 수사가 개시됐는데, 나중에 스리랑카인이 이 학생을 학교에서 끝나서 돌아가는 학생을 3명이서 스리랑카인이 유인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든가 학생증, 돈 현금 3천 원을 강취를 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특수 강간 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에서 특수 강도 강간은 15년형으로 2013년도에 공소시효 안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수배를 했는데, 스리랑카인 2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출국을 해버린 뒤였는데, 사실 이게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엊그제 다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라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무죄 이유가 뭡니까? 그 목격자 예. 이런 분들의 진술의 신빙성이었고, 예. 이 좀 어려운 용어죠. 전문 진술이었는데, 어떻게요? 전문 진술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예. 목격한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고 예. 이걸 진술했을 때는 이 최초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을 해줘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진술한 사람이 무슨 조서를 꾸몄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 조서는 첫 번째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 법칙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문 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다음 실제 또 봤다는 증인, 직접 목격한 증인도 신빙성이 없다. 이건 증거 능력 문제는 아니고 증거에 신빙성이 없다. 이걸 재판부에서는 증거 판단의 그 기초로 삼은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이겁니다. 그 최정민 검사가 대구지검에서 이걸 했는데, 이 전문 증거, 전문 진술이 바로 스리랑카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기소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료 스리랑카인을 찾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12월에 들었는데 현장에서 이 성폭행을 하고 나서 신분증을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그 사진을 떼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런 진술을 전문 증거로 해서 채택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16년 전에 그 사안은 기억에 반하는 너무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라 해서 채택을 안 하고 무죄 선고를 한 사안입니다. 근데 신 박사님, 사실 법은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이게 지금 스리랑카 용의자의 DNA하고 이 정량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자꾸 특수강간, 그건 공소시효 안 지났다는 거거든요. 강간 혐의. 근데 사실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상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근데 힘들어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률가들은 이제 그 법적인 어떤 지금 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질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이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그렇죠. 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그렇게 DNA가 일치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또 법률가들은 공소시효를 안 따질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사실 아마 자식 키우는 분들이면 다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 정량의 유족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혈이 없습니다. 딴 데서 죽어가지고 이미 아마 굳어붙단 말이에요. 굳으면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위장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중간에 끄이는 상태.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범을 잡고 엄벌에 처하게 만들기를 원할 겁니다. 대법원 지금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리만 따지니까요. 법리를 따지고 이건 사실 인정의 문제거든요. 예. 사실 인정 문제 1, 2심에서 다루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뭐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지금 대법원의 방침이 그런데 몇 가지 그 성폭행 문제에서 무죄나고 아니면 뒤집힌 게 몇 건 있었거든요. 요새 근래에. 이 때문에 이것도 만일에 대법원에서 뭐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법칙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리로. 대법원에서 이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걸 둘러싼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서 파기를 하면은 원심에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검찰에서 했는데요.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이 수사가 재판에 붙여져 가지고 이 특수 강도 강간이 공소시효 15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를 잘했더라고요. 98년 당시 개명대 학생 증인 사진을 뗀 게 꺼치꺼치하다. 그다음에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살인 사건이라든가 성폭행 사건 관련된 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기억을 뚜렷하게 진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좀 받아들여져서 사실 이 스리랑카인 49세 된 사람이 이 그 정은희 양을 성폭행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스리랑카인의 체액이 정량의 속옷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10년이 네. 지났다는 그런데 거예요. 특수강도 강간을 15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셔가지고 이걸 다시 심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있습니다. 공범 2명은 지금 스리랑카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유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결이 난다면 2명을 불러와야죠. 2명. 글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공소시효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공소시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2명에 대해서도 그게 적용되는지는 좀 검토해 볼 문제로 봅니다. 알겠습니다.